눈부시게 푸른 바다와 흰색 건물, 소소한 여행을 통해 느낀 풍경을 추억이란 주제로 화폭 속에 담아내고 있는 송인원 작가. 19세기 조선 아녀자들이 만들었던 조각보에서 영감을 얻어 독특한 조형성과 색상, 면 분할 등을 이용해 마음속의 풍경을 추상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겹겹이 쌓아올린 덧칠을 통해 시간의 흔적을 표현해내고 있는 송인원 작가와 그녀의 작품들을 아름다운 TV 갤러리에서 만나봅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기분이 좋아지는 색깔이 스튜디오에 가득한데요. 오늘 아름다운 TV 갤러리 송인원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요 분홍색도 좋아하고요, 파란색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따라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그림을 우리가 보면은 되게 아주 그 즐거운 감정을 느끼는 그림이 있고 우울하고 혹은 뭐 생각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네. 송인원 작가의 그림은 우리들한테 아주 평안하고 좀 기분 좋아지는 혹시 그런 매력을 가진 그림인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저는 작가님의 작품을 보니까요, 굉장히 추상적이면서도 색으로 된 이렇게 면 분할이 특징적인 것 같은데요. 뭔가 따뜻하고 동양적인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서는 또 어떠한 작업을 보여주실지 너무 기대가 돼요. 그렇죠. 자, 저희가 이제 좀 느낀 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이런 작가다. 어떻게 좀 표현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소소한 여행을 통해서 느낀 이러한 풍경을 갖다가 제 마음속의 풍경으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 작가라고 할까요? 오, 풍경을 마음속으로 느낀 점을 표현을 하신대요. 그 작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보통 두 가지의 그 패턴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화폭에다 담아내는 뭐 사실주의적인 혹은 자율주의적인 이런 화가들의 화풍이 있고 이렇게 송인원 씨처럼 혹은 뭐 프랑스의 올리베 드브레라는 작가는 캔버스를 들고서 저 강변으로 갑니다. 강변으로 가서 그림을 막 그리는데 네. 분명히 풍경을 보고서 그렸는데 그림에 나타난 것은 완전한 추상이에요. 이런 것처럼 아마 송인원 작가의 작품은 자기가 마음속의 풍경이라고 했던 것을 자기가 본 어떤 기억들을 그 화폭 속에다가 그대로 담아내지 않고 어떤 주관적인 형태로 바꿔서 표현한다는 얘기겠죠. 네. 네. 그러면은 파란색이 이렇게 가득한 그림에서는 우리 송인원 작가께서 풍경을 보시고 어떤 기분이 드셨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여행을 참 좋아하고 많은 곳을 여행을 했어요. 네. 그 중에서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을 갔는데 그 지중해에 그 푸른 바다라든가 그 흰 건물 막 햇볕에 이렇게 부서지는 파도 막 이런 것이 너무 아름답고 그런 것에 매력을 느껴서 돌아와서 제가 블루하고 화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시도해 봤어요. 네,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파랑과 하양의 그런 조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송인원 작가님, 지금 분홍색의 들판이 펼쳐져 있는 작품도 있고요. 여기에는 또 주황색이 있는데 각기 다른 곳을 여행하시면서 좀 그리신 건가요? 아니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에요. 말하자면은 제가 저기 그 산토리니에서 이오 마을을 갔는데 네. 해질녘이었어요. 그때의 느낌을 제가 그 해질녘을 그런 이 주황을 가지고 표현한 작품이고 이것은 돌아와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저도 이런 마음이 표현이 됐다는 게 굉장히 행복해서 이런 행복한 색을 가지고 한번 표현한 작품입니다. 네. 송인원 작가의 작품 속에는 어떤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조각보와 몬드레앙의 어떤 조형적인 구성, 어떤 생면회화의 어떤 그 바탕을 둔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절묘하게 잘 구성을 이루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작가라고 저는 봐요. 그렇군요. 저도 참 유익한 정보를 알게 됐는데 송인원 작가님, 그러면 생면회화로 이렇게 작품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좀 이런 식의 작품을 하셨던 건가요? 전에는 저기 한정된 표현의 그림인 꽃을 주제로 해서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네. 요즘에 와서는 어떤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게 필드 컬러인 생면추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크로스코나 바네님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 마크로스코의 작품에서 그 큰 커다란 캔버스에 그 단순한 생면에서 굉장히 순구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러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서 한번 시도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주로 이제 정물을 주로 그리셨잖아요. 근데 5년 전부터는 이제 풍경으로 네. 풍경 작업이지만 그러니까 추상적인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 4회 서울 모던 아트 쇼에서 네. 또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어요. 오.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교수님 정물 하셨을 때도 물론 이제 유명하시고 작품도 많이 팔렸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작업이 전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미술계에서는 어떻게 박혜영 씨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송인원 작가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그 서울 모던 아트 쇼의 대상을 받으면서인데 그때는 대부분 아마 뭐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프랑스의 정물화가인 까틀랭의 작품과 상당히 그 유사성 같은 것을 볼 수 있었던 아주 매력적인 그 정물이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렇게 풍경으로 돌아서면서 아주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조형성이라든가 색상 이런 면분할 같은 것을 찾아내면서 송인원 씨 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집중적으로 컬렉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늘어난 그런 내가 근래 아주 평가를 좋게 받고 있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업 소장도 되게 많이 되어 있고 네. 소장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또 해외 아트페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네. 또 해외 시장에서는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동양적인 그런 조각보 같은 네. 그런 한국적인 그런 작품의 매력이 있다고 네. 제가 그렇게 이제 기사를 읽었는데요.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요즘에. 네, 제가 네. 주부다 보니까 네. 작가이기 전에 주부다 보니까 이렇게 주방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조각보가 19세기 조선 아녀자들이 짜투리천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예술적인 이런 작품에 굉장한 몬드리안이라든가 파울클레하고 굉장히 유사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외국 여행을 한 풍경이지만 또 내면적으로는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접목시킬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조각보를 한번 끌어봐서 이 화면을 조형적인 구성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방에서 영감을 얻으셨다고 하니까 정말 네, 대단한데요. 방금 이제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행을 혹시 좋아하시는지 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행을 참 좋아하고 항상 가족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랑이라든가 뭐 한이 뭐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이런 핑크색 그림도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던가요? 그래도 이집트나 그리스 쪽 고대 문명 발상지가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고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과거로부터 온 오류들 이런 거를 현지의 눈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네덜란드 여행을 할 때는 몬드리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몬드리안이 어떤 그 네덜란드의 생활 이런 지형이 안 좋아서 그것을 사회에서 구획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몬드리안 그림이 하늘에서 내려다본 그러한 풍경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 여행할 적에는 하늘에서 정말 비행기에서 밑을 내려다봤는데 정말 몬드리안 그림 그 자체였어요. 너무너무 막 전율이 막 이렇게 느끼고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작가가 사실 개인전을 제가 알기로 아마 28번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극성스럽지 않을까라고 부지런하게. 아주 네. 부지런하게 작품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작품에서 이렇게 늘 변화 같은 것을 가져올 때마다 어떤 뭐 기쁨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어떤 즐거움이 제일 큰가요? 저는 작업하는 걸 매우 좋아해요. 굉장히 몰입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즐거움은 이전에는 제가 화면 다루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작들을 주로 작업을 해요. 200호, 300호를 편안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거 보면 아마 제가 내공이 좀 쌓이지 않았나? 연륜이 있지 않았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래서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네. 지금쯤은 이제 그릴만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건가요? 이제는 좀 뭐가 보이지 않나? 이렇게 개인전을 28번을 하시고 그거는 나서야 그렇게 쉽지 않은 거고 그래요. 특히 뭐 아까도 뭐 작가분께서 얘기를 했지만 이 몬드리안과 조각보의 관계는 정말 아주 불가피하고 아주 미묘해요.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그 프랑스 보르도 미술관에서는 몬드리안의 작품과 조각보를 갖다 비교한 그런 전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몬드리안이 어쩌면은
어쩌면 우리나라의 조각부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해 볼 정도로 사실은 그 조형성에 대 있어서 우리나라 아녀자들의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저 근데 이렇게 작품을요 가까이에서 보니까 자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결이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텍스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질감. 이게 붓자국인가요? 아니면 네, 붓도 나이프 많이 자국인가요? 사용하고 나이프를 사용해요. 저희 작품은 이게 유화예요. 오일 페인팅인데 네.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주제가 메모리라고 시간의 흔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많은 면을 분할하고 색상을 대비시키고 물감을 이렇게 겹겹이 쌓아 올리면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대한 시간성 이런 것을 갖다가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네, 저는 갑자기 이제 작업을 보면서요. 네. 약간 편안해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 표현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오는 그 그리스 산토리니에서 이제 볼 수 있는 하얀 건축물들이 보이는데요. 거기서 오는 또 수평적인 구도에서 또 편안함이 느껴지는데 작업을 하시면서 혹시 뭐 힘든 점이나 뭐 그런 어려운 역경 같은 건 없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1977년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개인전을 했었어요. 그때 이후에 제가 작품을 하고 싶었는데 결혼하고 바로 아이들이 둘이 생겨서 뭐 기어다니니까 작업을 할 수가 없고 그 작품에 대한 미련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이들이 손에 안 닿는 막 조그만 아파트에 살 때 이렇게 캠퍼스를 갖다가 벽에다도 붙여놓고 애기를 업고도 그리고 막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네. 네. 그 송인원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이 아마 자세히 보면은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정말 화면에 두 가지의 시점이 공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쪽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은 이런 그 화면 아랫 부분들은 사실은 위에서 내려다본 그렇네요. 뭐 우리가 보통 뭐 부관법이다 혹은 뭐 아이버드다 이래서 새 눈의 시선으로 본 이런 풍경이고 네. 이 옆에 부분들은 보면 집이라든가 나무 같은 경우는 앞에서. 앞에서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두 가지의 위에서 본 시점과 옆에서 본 앞에서 본 그런 시점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가 시점이 공존을 하는데도 전혀 불편하다던가 어색함을 느끼지를 못했거든요. 그것이 아마 그림의 매력이고 화가들의 어떤 그 정말 그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앵그르라는 사람이 네. 누워있는 오달리스크를 그렸을 때 팔을 아주 지나치게 훨씬 더 길게 그렸어요. 훨씬 더 내가 볼 때 아마 한 10cm 이상 더 길게 그렸는데도 네. 그림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예술이라는 것은 그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형태를 변경하고 변형을 해도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추상 미술의 시초다라고도 이렇게 막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네. 송인원 씨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 네, 속에. 또 하나 특징이 또 발견했는데요. 주로 전물 작업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그런 화면 구성상에서요. 그런 한 곳을 바라본 듯한 그런 포착에 뛰어난 작가분이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저는 생각도 단순해요.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제의 그 단순함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이게 화면에 나타난 것 같아요. 저런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떤 풍경을 멀리서 이렇게 비쳤다면은 저런 작품은 클로즈업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한 작품이에요. 이게 저는 뭐 작가니까 제 마음의 표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놀이하는 것처럼 즐겁게 저는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재미나게. 네. 작가들이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 있고 우리 송인원 작가님처럼 그림을 아주 경쾌하고 기분 좋게 작업을 하니까 사실 보는 사람들도 이 그림에서 보면은 아주 어떤 알 수 없는 편안함과 그렇죠. 뭐 시원스러움 그다음에 또 그 이전에는 한 몇 년 전부터는 사실 네. 블루 쪽에 훨씬 더 집중했던 그 패턴들을 보여줬는데 근래 들어서 이렇게 핑크라든가 오렌지라든가 뭐 이런 아주 레드 쪽의 색깔이 들어오면서 훨씬 더 그림이 아주 우리들에게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그런 그림으로 바뀌어온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작품의 제목이 추억이라고 메모리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랜드스케이프 위즈 메모리스라고요. 네. 추억 있는 풍경이라고. 저는 제 작품에 있어서 어떤 추억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모든 시간의 흔적이고 함축어라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의 시간성, 뭐 메릴린 퐁테의 시간성에 열려 있는 시간성, 뭐 이런 것을 저는 끌고 와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있어요. 네, 추억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지 저는요, 이제 저기 뒤편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 하얀색과 회색과 검정색이 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아련하게 뭔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의도를 하신 건지 궁금해요. 저에게 있어서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풍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건물이어야 되고 집이어야 되는 게 아니죠. 네. 이 화면이 조형적으로 어떠한 조화를 이루고 있나 이런 것에 컴포지션에 대해서 제가 매우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들에 대해서 좀 훨씬 더 아주 그 관심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강하게 네. 사선으로 질러내린 이런 그러네요. 그 거침없는 선들이라든가 혹은 그 형태 이런 것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조형성의 탐구 같은 것이 송인원 작가가 추구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요, 좀 하늘이 많이 있어야 그림을 볼 때 편안함을 느끼지 않을까 했는데 하늘의 비중이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색채가 주는 아마 그런 어떤 그 힘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쪽에 보면은 완전히 파란색의 사실은 하늘인데 실제는 뭐 저렇게 파랗진 않겠죠, 하늘이. 그러나 훨씬 더 강한 파란색을 집어넣음으로써 우리들에게 어떤 뭐 찬 기분을 느끼게도 해주고 혹은 어떤 공간이 주고 있는 어떤 열려있는 공간성을 갖다가 부여해주고 화면 아래에서는 어떤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 붓질로 인해서 어떤 제스처가 주는 그런 시간성 같은 것도 같이 작가가 의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구도 자체가 수평도 있고 또 사선도 있고 그리고 직선, 수직적인 면도 있는데 또 거기에서 오는 잔잔함이 느껴지면 반면에 또 중간중간에 저 나이프로 툭툭 문지는 듯한 그런 터치감에서 주는 또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런 것을 보면 여자 그림 같지는 않아요. 저는 상당히 남성스러운 맞아요. 그림이라고 봤거든요. 네. 사실 뭐 저희 뒤편에 있는 작품들은요, 작가님, 파란색, 뭐 조금 연한 파란색, 조금 성질이 다른 파란색 이렇게 동일한 계열의 색깔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칫하면 좀 지루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코 같은 색상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색을 쓰는데 네. 저는 어떤 그래도 일관성은 있어야 돼서 많은 색을 쓰지 않으면서 네. 색의 스펙트럼을 굉장히 많이 이제 조형적으로 연구하면서 이렇게 표현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느껴졌나요? 아니요, 지루해질 수도 있을 뻔했는데 묘하게 그렇지 않아서 이제 좀 의도를 많이 하신 건가, 공부를 많이 하셨던 건가 해서요. 저는 나름대로 뭐 인생도 예술도 미완성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저도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많이 시도해보고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재가 이렇게 고갈돼서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저는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요. 명분화를 막 너무 하고 싶어서 제 작업실에 지금 저는 이게 유아기 때문에 완성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이게 물감을 겹겹이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굉장히 많은 인내를 갖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마르기 전에 다른 게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작업 많이 늘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아마 송인원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작품들이 보니까 대작들이 많아요. 대작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작품 뭐 마르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데서 오르는 그 비교라든가 차이점 같은 것들이 그림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또 굉장한 또 애호가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일본 애호가들은 왜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할지 교수님 이게 뭐 미술살적으로도 좀 뭔가 연관이 있을까요? 내 생각에 일본 사람들이 좀 사실은 아주 심플한 사람들이거든요. 민족 자체가. 네. 이 송인원 작가 작품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단순하고 통일된 화면 구성이라든가 아주 심플한 색채 그다음에 그런 것을 아주 그 군더더기 없이 잘라내는 그런 그 화폭의 처리 같은 것이 아마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네. 또 작가님은 또 미술 화가로서 굉장히 잘 어울리기도 한데 또 독특한 취미가 있을 것만 같고 만약에 화가가 안 되셨으면은 또 꿈이 또 있었을까요? 여행 작가가 아니요. 되지 않으셨을까요? 여행 작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제가 우리 학교가 대전에 있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요.
제가 목숨이 두 개였으면 카레이서가 한번 돼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엉뚱한 발상 이런 것이 네. 예, 속도감이 이 작가님을 좀 네. 이렇게 기분 좋게 하시던가요? 네. 오. 저 같은 경우는 작업실에서 틀어박혀서 작업만 하니까요. 네. 굉장히 그런 것이 어떤 돌출구가 되고 해방감을 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에너지원이 돼서 작업하는데 굉장히 이게 몰입이 돼요. 그러니까 잡념이 굉장히 네.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목숨이 두 개였다면 아. 카레이서를 한번 해봤으면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그 내면에는 네. 어떤 정말 그 두 얼굴 야누스 같은 그런 것들이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작가님을 만나 뵈면서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늦게라도 다시 작업을 통해서 또 이제 석사도 하시고 또 박사 학위도 따시고 네. 지금은 또 학교에서 또 교수님으로서도 또, 네. 또 제자들과 같이 네. 등독하게 작업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정말 열정적으로 하면 뭔가 꿈을 이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참 감동적인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서 작품을 조금 이제 완성을 해주셨는데 아직 완성이 된 거는 아닌가요? 아니면 다 이제 됐나요? 한 30% 정도 올라갔다고 보면 돼요. 이거를 몇 겹을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작품의 주제는 추억, 메모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성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물감을 겹겹이 쌓아 올려서 저는 시간의 흔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계속 올라가요. 그 색채가 보면은 이 뒤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네. 블루가 그냥 단일한 어떤 블루가 아니라 어떤 거는 짙고 어떤 건 엷고 어떤 건 좀 더 네. 깊이 있고 어떤 건 약간 좀 떠 있고 이런 아주 그 같은 컬러의 색이라도 다양한 느낌이나 감정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색채를 묘사해내는 화가 같아요. 네. 자, 그러면요, 이제, 저는 우리 송인환 작가님께서 28번이나 개인전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혹시 이제 올해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전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전시는 개인전 말고 저기 그룹전은 한 달에 한 번꼴 있고요. 지금 9월에 키아프라고 코리아 인터내셔널 아트페어라고 코엑스에서 9월에 청아랑 작가 소속으로 초대받아 있고요. 또 내년 2월에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저 개인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작가님의 작품은 네. 또 힐링이 되고 또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또 대작이 더 잘 어울리실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그림들이 뭐 큰 대형 로비라든지 또 집에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작가님의 작품을 전시회를 통해서 자주자주 뵀으면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마 송인환 씨는 눈으로 본 풍경을 마음으로 그려내는 그런 아주 소중한 작가라고 봐요. 소중한이라고까지 붙여주셨는데요. 네. 네. 교수님의 한 줄평 마음에 드셨어요? 네, 저 그 말씀에 걸맞게 제가 노력을 해서 꼭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송인환 작가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신지 저희가 바람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마크 로스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마크 로스코 작품에서 보면은 굉장히 숭고함이 느껴져요. 저도 제 작품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굉장히 행복을 느끼고 또 뭔가에 따뜻한 이런 사랑 뭐 이런 것으로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송인환 작가님과 함께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힐링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아름다운 TV 갤러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인환 작가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